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후보 고르는 대통령 결정은 누가? 최순실이 했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2차장 후보자, 기소실장 후보자 5배죠. 5명을 싹 후보로 선정한답니다. 그거를 정호성 씨한테 보내요. 정호성 전 비서가. 양력을 싹 정리를 합니다. 그걸 다시 원래 대통령한테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로 갈까요? 최순실 씨한테 간다는 겁니다. 그럼 최순실 씨가 딱 보고 양력 보고 5명 보고 X하고 하나 딱 동그라미 찍어서 결정을 하고 내려보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정원 제2차장과 기소실장을 딱 임명을 했다라는 건데, 아이고. 기자들이 이거. 네. 취재를 하면서 가장 인사 취재가 힘든 게 또 맞추기 어려운 게 사실 국정원 인사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국정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정원장은 뭐 어느 정도 정해지지만 1차장과 2차장, 기조실장 같은 경우는 정권의 핵심들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이게 인사 자체가 맞추기도 힘들고 마지막에 또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 국정원의 모든 정보가 사실 모이기 때문에 국정원을 중요한 장악을 점이죠. 하면 사실은 전체 국정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는 참 지금도 믿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네, 예를 들어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5배수, 4배수 정도로 해서 내려보내고 최순실가 이 낙점을 했다라는 것은 네. 과연 그럼 최순실가 무슨 정보를 가지고 이 어려운 국정원 인사를 맞췄을까? 그러게요. 왜냐하면 국정원은요, 1차장 같은 경우는 국내 담당, 뭐 2차장은 국외 담당, 기조실장 같은 경우는 돈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이 굉장히 중요한 인사고 또 나름대로 도 어떤 전문가적 기질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과연 그럼 최순실가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보면 특히 이제 이때 인사가 보면 한 5명, 4명 했는데 당시에는 1차장이 의외로 지금 경찰 출신이 됐어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또 당시에 보면은 유영아 지금 현재 변호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1차장, 2차장 명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때도 오. 민정수석 명단에 있었는데 예. 이분은 하나도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지금 유영아 변호사가 지금 예. 변호를 맡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당시에 그러면 최순실한테 찍혔나? 뭐 이런 또 생각도 들 수가 있고 예. 참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인사입니다. 솔직히. 네, 제가 이걸 보고 좀 네. 많이 놀랬던 건, 자, 여기에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둘을 바꿔요. 바꿔서 거꾸로 네. 돼서 최순실 씨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갔다고 해도 황당한데,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5배수를 추천하면 최순실 씨가 선택을 한다? 이거는 정말 상상도 못했고, 여기에다가 정호성 씨가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얘기가 한번 나왔었죠. 최 선생님한테 컨펌 받으셨어요? 네. 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이 상황이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성향이나 어떤 스타일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99년도부터도 그랬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오히려 최순실 씨가 여러 명의 후보를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선정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정호성 비서관한테 이런 사람을 구두로 알려주면서 최순실 씨에게 알려줘라고 했던 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정호성이 받아 적으면서 또 추가적인 양력 정리해서 갖다 줬다는 거거든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들은 그 여러 명의 사람들은 아마 청와대 안에 인사 담당자일 수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인들이 추천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왜 자체적으로 검증이나 최종 선정을 못하고 최순실 씨에게 보냈느냐를 생각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생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기에게 추천했던 이 지인들에 대한 믿음도 별로 없었던 거죠. 결정을 최순실 씨에게 맡기면 그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한 믿음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최순실 씨가 어떤 능력이 있길래 믿었냐를 생각하면은 오히려 최순실 씨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음이건 양이건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또 뭔가 박근혜 대통령,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인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최순실 씨가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뭐 경찰 출신, 그다음에 그 중에 보면은 그 이제 2차장 후보로 올라간 사람들 보면 5명 아닙니까? 예, 예. 5명 중에는 경찰 출신도 있고 원래 국정원에 있던 사람도 있고 뭐 다 여러 사람들이에요. 예. 그거를 최순실 씨가 저는 다 알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그 중에 이제 5명 중에 2순위에 있는 사람을 찍어서 실제 국정원 2차장을 시켰거든요. 아, 그래요? 서천호 전 예, 경찰대학장을 시켰어요. 근데 과거에도 보면 경찰청장을 하던 사람이 2차장을 간 경우는 있습니다. 청장은요. 그렇죠. 청장 출신이. 근데 경찰대학장은 청장보다는 아래 직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의외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사실은 최순실 씨가 혹시 민정수석이나 이런 이 검증을 담당하는 쪽하고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하고 그래서 저런 것이 있으면
다시 민정수석 쪽하고 얘기를 해서 네. 이 사람 왜 그러냐면 검증을 일단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통과돼서 제일 괜찮은 사람을 하려고 했던 거, 그 중에서도 자기하고 또 가깝고 예. 이런 사람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그다음 기조실장 후보는 3명을 내려보냈는데 이 1, 2, 3 후보에 다 없는 사람이 실제 기조실장이 됐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또 최순실 씨가 추천한 사람이냐 아니면 어떻게 되냐. 일단 최순실 씨가 추천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럼 최순실 씨의 힘은 예. 대통령이 1, 2, 3순위 내려보냈는데도 이걸 다 제껴요? 무시하고서도 다른 사람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어마어마합니다.